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분은 이제 저희가 미국 대학 얘기한 김에 이제 현재나 아니면 최근 우리나라 선수 중에 미국 대학에서 뛰었던 선수들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모두가 아시는 이현중, 현재 지금 미국에서 G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현중 선수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준석 선수 곤자가에서 이제 막 입학한 그 두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누군지 알죠? 이현중과 여준석? 당연히 알죠. 알죠. 국뽕이 또 모를 수가 없거든요. 스테판 커리가 나온 데이비슨 대학교에서 슈팅 가드였죠. 스타터로 활동을 했었고 이번에 G리그 입단했죠, 그죠? 네,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했었죠. 또 공교롭게도 또 스테픈 커리의 뭐 G리그 산하팀인 그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 월. 네, 글로 갔죠. 예. 네, 그래서 이현중 선수 그렇고 여준석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요, 라이언. 여준석 선수는 한국에서 연대? 고대 다니다가 이번에 곤자가로 편입을 했죠. 고대에서 곤자가. 예스. 이건 취했어? 많이 마셨어. 좀 남았는데. 네, 맞아요. 여준석 선수는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NBA 이제 캠프 같은데 이제 뽑혀갖고 이제 호주에 있는 NBA 아카데미를 갔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 유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업이랑 코로나 이런 게 겹쳐갖고 학업도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산고로 이제 와서 한 학년 꿇고 이제 다녔었죠. 그래서 이제 용산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고대를 간 거예요. 왜냐면 형이 또 고대에 있거든요. 여준석 친형도 농구 선수예요. 근데 이제 팬들이 말이 많았어요. 되게 안타까워했어. 아 여준석 왜냐면 역대급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여준석 같은 경우는 정말 미친 탄력에 진짜 동양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장난 아닌 탄력에 또 농구 실력 슛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또 얼굴도 잘생겼어. 피지컬도 좋아. 네, 이런 선수가 이제 또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봤죠. 왜냐하면 그렇게 실력 좋았던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 갔다가 이제 정체되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부상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죠. 부상도 당하고 그 4년이라는 시간을 많이 버린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결국 왜냐하면 그때 1, 2년이라도 빨리 프로 오던가 아니면 해외를 가서 좀 경험을 하고 부딪혀봐야 발전하는데 결국 우물안의 개구리 느낌인 거죠. 대학 가면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있냐, 시간 아깝다 해서 안타까워했는데 여준석이 이제 자극을 받았는지, 왜냐면 국가대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를 뛰면서 이제 이 친구가 자극을 받았는지 갑자기 미국으로 진출한다 다시. 그 전부터 미국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다는데 근데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얼마 안 됐어요. 곤자가 입학 얼마 안 소식은. 됐죠. 네, 그래서 곤자가에 이제 편입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구 팬 입장에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면 곤자가는 정말 명문 대학 중 하나잖아요. 명문이죠. 미국에서 항상 마르치 맨디스 들어가고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학교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죠. 놀랐어요. 그래서 곤자가 정도의 대학 팀으로 간다고? 너무 좋은 대학을 가서 너무 좋은 기회 같아서 기뻤어요 저는.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여준석은 그 어렸을 때도 아까 한국 돌아왔을 때도 그때도 이제 영어랑 적응하는 걸 좀 학업적으로 이런 거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들었을 때는 멘탈적인 부분에는 확실히 이현중보다는 좀 부족한 여준석이. 네, 좀 그런 걸 많이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이번엔 좀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준석이. 네, 그래서 여준석은 현재 곤자가에 입학한 상태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즌까지는 못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음 학기 8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농구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냥 팀원들과 연습 정도 하고 같이 움직이는 정도. 그래서 인스타 봐도 이번에 곤자가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에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여준석 사진도 같이 있어요. 아 진짜요? 여준석도 있어요. 되게 귀엽게 해맑게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엄청 잘생겨갖고 준성현은 곤자가가 보니까 워싱턴에 있네요. 워싱턴주에 있네요.
근데 거기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잘 적응하지 않을까요? 농구만 할 수 있다. 스포케인 워싱턴이래요. 스포케인 워싱턴 들어보셨어요 혹시?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농구 팬 입장, 한국 농구 팬 입장으로서는 정말 두 선수 모두 다 정말 갔으면 좋겠네요. 제2, 제3의 한국인 NBA 선수가 나오면 네.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전 항상 저는 진짜 웃긴 게 오늘 대학교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이게 진짜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제 학교 수업 때 주제 중 하나가 이제 자기의 나중에 졸업하고의 꿈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뭘 썼냐면 뭐라 쓰지? 나는 KBL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 이런 걸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뭐 KBL 한국 농구 리그지만 그리고 한국 농구를 좀 더 알리고 한국 농구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걸 거기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가 커지고 흥행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해당 종목에서 스타 플레이어 뛰어난 그냥 국내에서만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 안 돼요. 진짜 뛰어난 선수가 나와서 예를 들면 박지성, 뭐 예를 들면은 류현진 이런 선수들, 박찬호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농구, 야구는 그런 인기 많은 구기 종목 중 농구, 야구는 축구, 야구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어느 정도 항상 나오고 있지만 농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구 인기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에 제일 어느 정도 큰 이유 중 하나는 농구에서는 아직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거기서 뛰어난 성적을 낼 만한 선수가 부족하고 없다. 결국 국제 무대, 결국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어야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그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그 관심도가 국가대표 경기로 이어지면서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뛰는 리그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볼 텐데 그 선순환이 지금 안 되니까 그냥 맨날 우모란의 개구리처럼 그냥 우리 국내 농구 리그만 보고 근데 또 우리 국내 농구 리그는 지금 SNS가 많이 발전해서 맨날 NBA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수준이 낮은 한 단계 낮은 리그를 보려고 하지 않겠죠. 메리트가 없으면. 그나마 농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서 보는데 이제 농구 인기를 끌려면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중리와 여준석이 진짜 NBA를 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자면 네, 그렇게 한국 농구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두 선수가 지금으로서 두 선수지만 나중에 더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이 두 선수가 NBA를 꼭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일개 팬으로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신기해요. 아직 제가 그 대학생 때 굳이 한국 농구의 발전을 원하고 부흥을 원한다 이렇게 썼던 것도 신기해요. 지금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맞아요. 지금은 그쵸. 저는 결국에는 많은 스포츠를 다양하게 좋아하지만 현재는 농구를 제일 좋아하니까 농구가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죠. 그게 그래서 이건 좀 살짝 오늘 주제랑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농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더 많아지려면은 저는 결국에는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갭이 많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렇게 프로에서 아마추어로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아마추어에서 밑에서 위로도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갭이 너무 우리나라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왜 미국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냐, 대학교나 이렇게 스포츠적인 게 왜 활성화가 안 되냐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딱 정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거냐 운동할 거냐. 맞아요. 뭐 이 얘기를 좀 하자면은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뭐 미국뿐만 아니에요. 일본. 왜냐면 우리나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너무 큰 나라고 세계에서 최고인데 어떻게 걔네랑 비교를 하냐 이러니까 자꾸 일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옆 나라 일본을 가져올게요. 일본이랑 미국은 두 나라 공통점은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스포츠를 시켜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 이상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일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린애들, 여자애들부터 시작해서 남자애들 모두 남녀도 구분할 거 없이 다 막 농구 바지 입고 다니고 막 뭐 이렇게 막 항상 다 스포츠복 입고 다녀. 방과 후에. 그 정도로 거기는 스포츠를 진짜 일상에 되게 클로즈하게 가까이 있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결국 이게 맨날 우리가 뭐 여건이 안 된다 하지만 그런 환경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스포츠도 당연히 가는 걸로 이렇게 쭉 대학교 때까지 가는 거죠. 학창 시절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면서 이제 스포츠도 둘 다 가져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정하는 거죠. 오케이, 나는 여기에 가능성이 더 보이니 스포츠에 올인해야겠다 해서 프로로 가는 거고, 대학교까지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난 그냥 여태까지 공부한 거 해서 난 변호사 하겠다, 뭐 의사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스포츠, 나는 운동, 난 무조건 운동이야 하면은 공부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많이 변했죠. 지금은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 이게 확 갈리기 때문에 엘리트 스포츠라는 걸 선택하는 순간 완전 운동부, 그래서 운동만 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버리니까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프로가 되는 거는 진짜 10명 중에 1명 꼴인데 나머지 9명들은 밥 먹고 살 길도 없는 거고 갈 데가 많이 좁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 학창 시절 다 운동으로만 채웠고 공부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운동 말고는 길이 사라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충분히 운동을 더 하고 싶고 나중에 진짜 운동선수를 꿈꿀 수도 있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 예를 들면 그게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이죠. 엘리트 스포츠 안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뺏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딱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딱 그때부터 정해갖고 하는 게 저는 좀 그게 많이 아쉽고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스포츠 선진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일찍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당연히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친구들도 손해를 보지만 반대로 우리 같이 엘리트 스포츠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택했던 사람들도 많이 아쉬운 상황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꾸준히 스포츠를 접하고, 저희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살아서 이제 운동부를 많이 해서 좀 그나마 괜찮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운동부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제대로 접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그런 거를 꿈을 접고 살아가고 그냥 스포츠랑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From Downtown의 취지이기도 하죠. 네, 뭐 이렇게 이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From Downtown이 결국에는 항상 어렸을 때 약간 운동, 스포츠 이런 열망, 이런 꿈 같은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걸 다 접게 되고 현실에 부딪히고 우리나라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냥 스포츠에서는 조연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게 안타까웠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영향력이 생기고 만약에 뭘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갭 이런 거를 좀 줄이는 역할도 당연히 하면 좋고,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알리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조건 우리나라가 좀 스포츠적으로 발전하려면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마추어는 조금 더 키우고
반대로 프로를 낮추자는 게 아니죠. 그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일본, 미국 같은 경우도만 봐도 약간 진짜 프로를 갈 때까지 직전까지는 프로 아마추어의 갭이 거의 없잖아요. 말한 대로 정말 우리랑 같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랑 수업 같이 듣는데 매일 아침 9시 수업을 그 운동부 애들도 맨날 같이 듣는 거예요. 듣고 걔네도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걔네도 다 뭐 경기 있으면 익스큐스 그 레터 써갖고 다 그거 땜빵하고 시험 보고 성적 어느 정도 받아야 할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다 SAT 시험 보면서 들어가고 당연히 좀 더 스포츠적인 거를 보고 이제 스콜러십 받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국이 배워야 되지 않나. 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해왔고 아까 한국 엘리트 스포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한국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트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폴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와 이제 운동할래와 운동 안 할래 이렇게 딱 구분짓는 그거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저는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뭐 배구도 했었고 발리볼 출신이야. 맞아요. 학교 배구팀에서 같이 하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농구도 하고 학교 안에서도 뭐 작게 3대3 농구 대회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고 뭐 학교 농구팀에서 뛰는 애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한국이랑 뭐 미국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나라 일본도 이런 인프라가 확실히 다르구나를 느꼈고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학교 미식축구 팀이었어요. 풋볼 팀이었는데 그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컬리지를 갈 때 스칼러십을 받고 하버드를 갔었어요. Damn. 근데 이제 하버드를 간 이유가 어차피 프로 못 갈 거니까 아예 학업을 선택하자 해서 스칼러십 받고 하버드를 간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저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엘리트와 아닌 사람을 구분지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걸 보고. 맞아요. 저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그 예를 들면 일본은 의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 때 하나씩 시킨다 했잖아요. 스포츠를. 결국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운동을 접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어떻게 그래서 일본은 보면은 자꾸 일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일본은 그래서 되게 생소한 스포츠도 강국이에요. 왜냐면 럭비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탑3 안에 들고 뭐 또 뭐 그 라크로스 이런 스포츠도 탑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비인기 스포츠잖아요. 저 럭비나 라크로스나. 네, 그런 스포츠가 일본은 그런 스포츠마저도 되게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뭐 인프라 차이겠지만 이런 환경을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느 스포츠건 기반은 유소년이거든요. 유소년이 탄탄하고 어린 친구들이 어린 그 선수들이 탄탄해야 그게 계속 크면서 결국 프로를 만드는 거고 리그를 만드는 거고 계속해서 그 다져놓은 기반은 다시 또 유소년들로 채워지면서 그 선순환이 될 건데 우리나라는 또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시켜도 예를 들면 지금 야구 요즘 난리잖아요. 왜 그렇게 실력 차이가 나버렸냐 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너무 당장의 성적만 바라보면서 그 선수의 제대로 된 발전보다는 팀이 무조건 이겨야 되고 감독이 무조건 승리만 원하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성적이 나오고 그래야 자리가 유지되고 하니까 확실히 결과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우리가 미국에 살아보면 알잖아요. 미국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 과정을 엄청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선수들의 발전, 개인 한 명 한 명의 인디비주얼한 그런 디벨롭먼트를 되게 생각하는데 그게 한국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우리나라는 딱 엘리트
아닌 일반인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그 나머지 일반인들은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관심이 스스로가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능 엄청 있는데 발견 못하는 맞아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 엘리트 선수들, 왜냐면 요즘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엘리트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너무 운동만 시키니까 이 선수들이 미래를 우리가 너무 그냥 놨다.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10명 중에 한두 명만 프로 가는데 나머지 8명은 어떡하냐 해서 지금은 이 친구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반대, 그냥 일반인 친구들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 스포츠를 더 접하게 하고 그렇게 노출시키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스포츠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공부 관리나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다른 일반인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접하게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 좀 더 발전된 스포츠 뭐라 해야 되지? 강국. 네, 강국을 꿈꾼다면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 미국의 학교 내에서 varsity, 뭐 주니어 varsity 이런 시스템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선수들도 학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경기를 뛸 수 있으니까 그만큼 학업에도 더 집중을 하고, 그러고 친구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하면서 점점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 안도 어렸을 때 일리노이 있을 때 테니스 치고 막 하고 축구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안도 약간 미국 스포츠 그런 거를 학창 시절 때. 저희도 뭐 아까 일본이 운동을 시킨다고 했는데 미국도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른 주든 어떤 뭐 이제 국민학교면은 거의 그러니까 운동은 운동인데 저희는 이제 체육 시간은 무조건 필수였고, 다 하나씩은 뭘 했던 것 같아요. 뭘 했던 것 같고, 사실 뭐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그 공부에 집중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적이고 수능이니까 한국에서는 그것만 보고 달리는데, 사실 미국인 좋은 대학교를 가는 미국인 친구들을 보면은 성적은 당연히 뭐 잘 받겠지만은 실제로 대학교에서 누굴 뽑을 때 성적 기준으로만 뽑으면은 미국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내가 삶을 뭐 재밌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믿고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인터뷰를 하거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면서 조금 더 그걸 잘 어필을 그 사람의 가치를 조금 더 성적 이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기 때문에 이제 뭐 꼭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걸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엔바이러먼트가 있기 때문에 되게 스페셜한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네, 저는 이거 완전 공감하는 게, 제가 딱 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중국으로 갔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는데 중학교에 농구팀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농구팀 만들어서 하고 막 그렇게 완전 열악하게 했었는데, 이제 중국 국제학교를 가니까 이제 그 varsity 농구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이제 농구를 하면서 이제 되게 좋은 성적 받고 농구도 열심히 하고 진짜 정말 농구 선수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학업도 같이 하면서 매일같이 농구하고 농구부 나가고 시합 나가고 대회 나가고 하면서 전 재밌게 보내고, 딱 그 입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UIC에 들어갔잖아요. 제일 큰 이유는 그 다른 액티비티, 그런 활동들을 엄청 좋게 봐준 것 같아요. 뭐 농구부 했던 거나 이런 그런 뭐 수상 경력이나 그 플러스 이제 막 자소서도 이제 막 다 그런 스포츠적이면서 약간 그런 얘기들 하니까, 그런 게 아까 방금 존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그런 거를 더 중요시 보는 것 같아요, 성적보다. 그래서 그런 걸 느꼈죠, 실제로. 그때 들어갈 때도 네,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붙었어? 붙었다고? 왜냐면 일리노이 나쁘지 않은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대학이죠.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중국 간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스포츠 하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야구도 했었지만 그냥 동네 야구 맨날 우리끼리 중학교 때 애들 모아갖고 그 쉬는 시간 10분마다 나가 스케치볼하고 들어오고 주말마다 우리끼리 막 아침 7시에 일어나갖고 빈 운동장 찾아갖고 우리끼리 동네하고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애초에 그런 환경이 없으니까 그때도 딱 무조건 야구 선수들은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이렇게 맨날 했었으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는 그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게 학생들에게만 열악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저희가 항상 우리끼리 얘기하거든요. 맨날 진짜 그 대학교 때부터 방학 때마다 한국 들어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농구할 데가 없다. 농구할 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랑 라이언은 정말 진짜 전국 막 그 SNS 다 찾으면서 농구할 때 농구할 사람 이렇게 찾으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제주도 할 만한 데 없나 찾아보고 했었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지금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바꾸고자 하는 약간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항상 그런 마인드세트가 있어야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이제 그 체육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체육관 차이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학교 다녔을 때는 체육관 하나만 봐도 하나의 농구 코트 막 3개 막 8개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농구장을 가면은 농구 코트 딱 하나 중간에 있는 거 밖에 없으니까 이제 뛸 기회도 줄어들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줄어들고 항상 오는 사람들만 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인프라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그렇게 하나 있는 거는 좋아요.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린 친구들 학생들만 운동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같은 다 큰 성인들도 운동을 즐길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랑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농구 인기가 많아질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농구를 할 데가 없다. 어린 친구들이 할 데가 없다. 나이 든 사람이나 그런 농구를 어느 정도 그 짬이 있는 사람들이 농구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팀이 있고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 있는 체육관을 대관이라는 걸 하잖아요. 팀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농구할 때가 있는데 20살 후반 아니면 초반 10대 친구들은 농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대관을 할 여력도 없고 팀도 없고. 근데 체육관은 부족하고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친구들이 농구할 데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특히 한두 명이서 갈 만한 실내 농구장은 없거든요. 말 그대로 게스트로 가야 되는데 게스트로 가면은 거기는 팀이고 완전 다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두 명 가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 친구들 요즘 농구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게 되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이 농구하는 거를 많이 우연치 않게 봐야 이렇게 보여져야 길 가다가도 쟤네 농구하네? 농구라는 거를 보게 되고 그 스포츠를 보게 될 텐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하니까. 왜냐면 길 가다가 농구하는 거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그 당시 했던 얘기가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 라이언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느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큰 스포츠 브랜드에서 대회를 막 여는데 그게 막 엄청 간간히 열어요. 간간히 크게 열어요. 그리고 나서 막 한 몇 년 동안 안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차라리 작은 규모로 여러 번 자주 그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고 좀 스케일이 작아도 솔직히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한테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그냥 많아서 보여지고 쟤 농구하네 이런 환경이 있네라는 걸 계속해서 심어주고 여기는 농구하는 곳이네 여기는 이런 곳이네 이런 게 보여줘야 나중에 나도 여기서 농구해야겠다 이렇게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아까 이제 폴님이 말씀하신 그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넓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학교에도 그러니까 농구를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상 빅텐에서 있다는 것 자체만 되게 농구를 잘한다는 학교에 소속되는 건데 농구팀이 있음에도 우리 인트라가 있잖아요. 인트라도 굉장히 컴페티티브하게 하거든요. 인트라라는 거는 이제 학교 안에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토너먼트.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뭐 종목들이 있는데 그리고 농구만 봐도 되게 엄청 많은 팀을 꾸려가지고 그냥 누구든 꾸려가지고 나가서 컴피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거만으로도 보면은 사실 아마추어랑 프로까지 아니더라도 또 대학교에 있는 선수들이랑만도 갭을 되게 많이 줄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Paul's Way of Life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아. 제가 평소에 약간 하는 고민이랑 생각했던 걸 오늘 되게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From Down 진짜 이 From Downtown 이런 거를 시작하려고 했던 계기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From Downtown이 뭐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팟캐스트 하고 뭐 나중에 또 게스트도 모시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폴님이 약간 이루고 싶은 거에 좀 first step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오늘 얘기한 게 네, 그러면은 아까 존이 말해준 대로 멀티 매니스 얘기했고, 그렇죠. 이제 뭐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한국 스포츠의 현실과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대충 이런 얘기 저희가 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비관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나 약간 마지막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현중이나 뭐 여준석 같은 선수들이 지금 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숙제를 어떻게 보면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비관적인 것보다 더 낙관적인 쪽으로 더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이런 거 약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직접 느낀 점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이게 누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좀 큰 숙제지. 누군가 시작하게 되고 막상 풀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은 간략하게 소감 한번 듣고 끝내죠. 각자. 라이언 이거 소감 해야 돼? 일단 오늘 얘기했던 주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특히 뭐 폴님이 항상 하고 계셨던 생각인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농구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입장으로서 똑같이 하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WBC에 이어서 마치 매드니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중대한 그런 대회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항상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공부하기 전에는 약간 그래서 오히려 막상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하게 되고 제일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해요 진짜. 그런데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는 그러니까 이제 그 폴님이 저희한테 뭐 그래 마치 매드니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후로 이제 2부에서 무슨 얘기를 다룰지는 사실 얘기를 안 해요. 막 여준석이나 뭐 이현중이나 아니면 뭐 한국 그 대학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나 사실 그냥 뭘까 하면서 들어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에피소드가 제일 좀 그 폴이 시작한 취지랑 제일 잘 맞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 좀 컴패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되게 뭐 당연히 주제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았지만 그걸 조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어가지고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앞으로는 아예 주제를 얘기 안 하려고요. 안 해주려고 이 친구들한테. 짧아진 영상 기대하시면 되고. 장난이고 주제는 얘기해드릴 거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일부러 얘기 안 한 게 저도 살짝 계속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할까? 아니면 이것도 하고 싶고 다 같이 다루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친구들한테 중간에 이거 둘 다 할까 해서 둘 다 하자고 해서 바로 말한 거고. 네, 어쨌든 오늘 다들 준비를 잘해준 덕분에 무사히 녹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이제 밤 10시 10분이에요. 빨리 마무리하고 집 가서 우리 좋아하는 닭가슴살 구워야 되니까
네. 전 이미 구워놨죠. 아 오늘 좀 여유 이미 좀 여유 구워놨죠. 있더라고요. 약간 여유가 있어. 일요일 날 다 구워놔요 저는. 아,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에피소드 5 From Downtown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Yes. 오늘은 정말 Spring is here. 야 여기 후디 하나 입었는데도 더워요. 네 저 오늘 예비 땀났어요. 오늘 총 게임 하는데. 좀 게임. 서든어택 하고 오셨대요. 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진짜로 이제는 야외 스포츠를 더 즐겨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야외 농구 하러 갈 예정이고, 네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나가서 이제 스포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조니 한번 해주세요. 네. 까먹은 거 아니지? 자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스포츠 티콘. 죄송합니다. 뭔가 스포츠를 지금 오케이. 모두가 스포츠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간 From Downtown 공간. 네, 제가 할게요. 모두가 스포츠로 주인공이 되는 공간 From Downtow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